의정 갈등으로 지역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이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고 의대 교수들이 경무를 호소하는 등 수술과 진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4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호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영호남 지자체들이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정부에게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을 노린 사기범죄가 잇따르면서 주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전세금을 뗄 걱정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 갈등으로 지역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이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고 의대 교수들이 경무를 호소하면서 수술과 진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가 유화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냉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의 수술과 진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98%가량이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는 병원 교수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을 버티고 있는데 지치더라고요. 결국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유화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든 사직을 하든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다른 병원의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같은 연차에서 일할 수 있게 수련 특례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을 처리하고 결혼을 확정해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구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9월부터 일할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병원도 복귀와 사직 인원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저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면은 회신에 나중에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병원 교수들의 과로와 환자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강한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오늘 밤 9시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새벽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18 단체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단체와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강민수 후보자는 석사 논문에서 12.12 군사 반란을 거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폄훼했다며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5.18 왜곡 폄훼 게시글에 동의해 극우적 인식을 보였다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4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광주에서의 첫 합동연설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놓고 후보들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호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한 여파는 첫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단합을 강조했지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내비치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한 후보가 이끌었던 지난 총선에서 호남목 비례대표 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호남을 버렸습니다. 호남을 배신했습니다. 당규상 20명 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중에 5명을 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그 약속을 버렸습니다. 공세의 대상이 된 한동훈 후보는 호남에서 청년 보수에 싹을 틔우겠다며 호남 진출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첫 번째 청년 정치 학교를 호남에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에
앞서 훈련받고 성장한 청년의 정치인들이 우리 당과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호남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을 챙기는 것은 호남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키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호남 비례대표는 호남 당원과 호남 국민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합동연설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천안, 서울에서 각각 열린 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도민에게 이달 말부터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난해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73건이 피해 사례로 결정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은 아픔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고발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는 9월 28일 광주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과 울분을 시민들과 나누는 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는 904명으로 일본의 만행을 증언할 피해자들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자체들이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국세체계를 개편할 때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아 1인당 매달 20만 원씩 18년간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동을 걸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등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번번이 중앙정부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영호남 8개 지역 단체장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만큼은 지자체의 폭넓은 자치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권한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행안부의 승인 등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구체적 상황이 우리 도의 정책 추진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은 커져가고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멈춰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시군구에 전액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과 협의 없이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분담 철회 또는 거의 최소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의 분담률 인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영호남에서 공동 대응하기를. 8개 영호남 지자체는 각 시도의 의견을 종합한 8개 공동협력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출생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93명으로 지난 2022년 전체 기간 동안 태어난 아이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남 도내시군의 출생아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0.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강진군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만 7세까지 매월 60만 원씩 총 5,0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112 한다름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한다름선은 경찰이 미배출된 인구가 적은 섬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 지정된 민간 선박으로 범죄나 재난 등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게 됩니다. 완도군의 54개 유인도서 중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없는 곳이 40곳에 이릅니다.
광주 광산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최첨단 경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스마트 대응 체계는 실시간 침수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3차원 가상 모형과 CCTV, 사물 인터넷 등을 연계해 침수 경향을 예측하고 피해 우려지대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황룡강, 영산강 등 큰 강이 지나는 광산구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침수에 취약한 만큼 철저한 수해 방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18,000여 명 가운데 약 73%가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을 노린 사기범죄가 잇따르면서 주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LH가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바른 하얀 벽지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창. 84제곱미터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이 집의 전세가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신축 아파트인데도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건 바로 집주인이 LH이기 때문입니다. LH가 민간이 지은 주택을 구입해 직접 전세를 내주는 든든 전세주택이 오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광주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아이가 있다면 우선 배정 대상입니다. 정주 여건을 다 고려하고 또 입주 수요 같은 것도 이제 다 공가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자들이 편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주하시는 환경에 있어서는 매우 이제 적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고 입주 후 결혼을 한다면 20년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어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 전남에 사는 예비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오는 10일까지 모집을 진행합니다. LH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7분쯤 광양 국가산단 내 한 화학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3명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잔여 오일 제거 작업 중이던 증류탑 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밤 11시 35분쯤 광산구 승용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 6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A씨는 도로 위에 쓰러진 남성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로 교사를 위협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20분쯤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교무실을 찾아가 교사를 위협한 10대 A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목포 보현정사 정각 큰스님 답의식이 사찰 내에서 봉행됐습니다. 목포 보현정사는 오늘 스님과 신도들의 애도 속에 영결식을 치른 뒤 불교 화장의식인 답의식으로 정각 스님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이던 정각 큰스님은 지난 4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